정확한 생활정보, 꼭 알아야 할 다양한 상식. 여러분의 저녁을 풍성하게 채워드릴 함께하는 저녁길, 정은아입니다. 우리 얼굴이 다른 만큼이나 참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공감과 또 삶의 지혜를 나눠보는 시간, 수요일 이 시간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첫 순서로요, 종횡무진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의료봉사를 하고 계신, 하지만 시골 의사라고 불리기를 더 좋아하시는 이종규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골의사 이종규입니다. 시골 의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어디에서 오셨어요? 예, 경북 울진에서 왔습니다. 울진에서 포항까지, 포항에서 또 KTX 타고 부지런히 왔습니다. 예, 먼저 제가 소개를 좀 간단히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시골 의사는 시골 의사신데요. 사실 세계를 품은 그런 시골 의사 선생님이세요. 최초로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한국인 의사셨고요. 미얀마, 네팔, 몽골, 그리고 중국, 우즈벡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30년간 의료봉사를 하셨고 2014년에 사회봉사 대상 자랑스러운 한국인에 선정이 되셨습니다. 오늘부터 6주간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의료봉사로 30년의 시간을 보내셨다. 그러면은 아주 실례의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좀 연세를 여쭤봐도 될까요? 1950년생 67세입니다. 그러시군요. 이 봉사의 삶을 사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청년 같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시골 의사 선생님으로 사시는 지금의 삶은 행복하세요? 지금 뭐든지 행복이라는 건 대단히 주관적인 건데요. 간단히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지만 만족합니다. 지금까지의 생활에 불만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만족합니다. 사실 의사 선생님으로 생활하시면서 많이 바쁘셨을 것 같고 찾는 분들도 정말 많으셨을 텐데 의료봉사를 시작하셨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끌어온 어떤 특별한 소명이 됐잖아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의사들이 병원하고 집을 주로 출퇴근을 하다 보면은 다른 데 눈 돌릴 겨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엔 젊었을 때고 모든 게 아주 활동적이고 이러니까 우선 경제 활동도 해야 되고 또 친구들과도 만나고 이러다 보면 자기 생활이 없습니다. 나는 도대체 뭔가 하는 그런 자기 회의에 많이 빠지게 되죠. 근데 그러는 중에 한 10년 정도 개업을 하니까 그때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OECD에 가입하려고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첫 해는 보이콧 당했죠. 네. 두 번째는 보이콧 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은 해외에 지원했던 그러니까 저개발 국가를 이렇게 도와준 실적이 모자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의사들 4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얀마로 갔는데 미얀마를 선택하게 된 동기가 그때 당시는 미얀마가 군사정부였거든요. 거기다 또 종교적으로는 불교 국가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아웅산 수지 여사가 조금 좀 이 반체제 인사라 그래서 많은 그 제약을 받고 있을 때였거든요. 네. 그리고 아웅산 사건 이후에 그 한 6년인가 지났을 때니까 또 우리나라하고 미얀마하고도 서로 화해 무드가 이제 또 조성이 돼 갈 때예요. 그리고 굉장히 열악한 나라고. 그래서 미얀마를 선택을 하는데 저는 그게 사회주의 국가가 굉장히 호기심이 나고 또 그런데도 어떤 거 하셨고 좀 그 나라를 선택을 하게 됐죠. 결국은 의사로서 아주 바쁘게 사셨지만 이제 그 삶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아보겠다라는 의미로 이런 기회를 잡으셨고요. 또 국가로서도 이제 OECD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구촌에서 한 국가로서 이제 구성원으로서 그 몫을 다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하는 그런 즈음에 이런 좋은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종규 박사님께 닿았네요. 그 변화에 대한 갈망이 그만큼 크셨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라고 하는. 그럼요.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일, 똑같은 존재의식을 느낀다는 거는 뭔가 제 생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변화가 돼야 되고 뭔가 좀 활동적이어야 되고 뭐 좀 갈등도 좀 사회적인 갈등에서도 좀
벗어나고도 싶고 뭐 이런 걸 많이 느꼈죠. 네. 이렇게 해서 정부 파견 의사로 미얀마에서의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그곳에서의 삶은 어땠습니까? 예, 거기서 미얀마 상황에서는 좀 편하죠. 왜냐하면 외국인 의사이기 때문에 어떤 핸디캡을 안 주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편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편하게 있을 거면 여기 오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일거리를 일부러 찾아러 다녔죠. 네. 만들어 다녔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차를 가지고 미얀마는 굉장히 델타 삼각주 지역이 넓어요. 그 삼각주가 거의가 전부 다 이 논이거든요. 아주 네. 좋은 농토로 그렇죠. 쫙 펼쳐져 있는 그 곳이군요. 논을 가지고 쭉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용변이 보고 싶어서 네. 그래서 혼자니까 차를 세워놓고 용변을 보는데 그때 마침 안다만 해역으로 다 석양이 딱 지고 하늘이 시뻘개지죠. 벌개지고 저는 용변을 보는데 그때 그 순간의 느낌이 아주 희한한 희열을 느꼈어요. 뭐냐 하면은 내가 이제까지는 모든 경제활동을 해서 집 식구들한테 봉양도 하고 그랬는데 이젠 국가에서 그걸 주니까 월급을 받았으니까요. 그거 주고 나면 나는 후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을 때, 돈을 내가 할 때하고 돈이 없을 때하고 그 차이점이 없을 때가 더 훨씬 편한 거예요. 네. 돈이 없고 자유스럽다 하니까 그때 느껴지는 희열을 그 안다만 해역에서 오는 그 석양빛에서 용변을 보는 그때 느낀 거예요. 그 이상한 희열입니다. 예, 아니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만, 저희가 계속 이렇게 상상을 안다만 해역을 안다만 해역을 상상하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인즉슨 이곳에서는 일하시는 만큼 더 많이 벌게 되고 또 가족은 또 그것으로 더 편하게 되고 뭐 그런 만족감은 있으셨지만 막상 뭐 돈을 그렇게 벌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적은 돈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떤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갑자기 쫙 펼쳐진 세상 가운데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느끼면서 아주 만족감이 크셨군요. 그렇죠. 그때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는. 똑같은 느낌을 받아보려고 지금까지 딱 한 번 이외에는 안 주더라고요. 예. 아주 결정적인 바로 그 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대한민국을 떠나서 미얀마에서 그런 여유로운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셨지만 실제 미얀마 상황은 매우 열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곳에서 그러면 또 시간을 쪼개서 봉사를 하신 건가요? 예. 어떤 또 일이 있었어요? 정상적인 그 주간에는 양곤 호스피털, 그러니까 양곤 종합병원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 시간에서 퇴근을 하고 나면은 우리 교민들이 거기 한 100여 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 교민 진료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교민 진료들도 이제 일요일 같은 데는 좀 한가하잖아요. 그분들도 이제 쉬는 시간을 이렇게 할애를 해주니까. 근데 그것도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양곤에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떨어진데 꽁고문라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을 찾아갔거든요. 네. 일부러 찾아갔어요. 약가방 몇 개 들고 약 좀 준비해서. 아무 뭐 준비도 예약도 하지 않고 네, 그냥. 처음에는 이제 답사차 갔다가 하니까 요 정도면은 내가 일을 할 수가 있겠다. 그 일이라는 거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어떤 강제거나 뭐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요 정도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저희 집 식구들하고 아이들하고 그리고 꽁고문 마을을 한 달에 한 번씩 줄기차게 계속 찾아갔죠. 근데 가다 보면은 거기는 아직까지도 공수병이 있습니다. 공수병 아시죠? 미친 개병이요. 예. 그거 물리면은 그 미친 개한테 물리면 사람도 죽는다 그러잖아요. 열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 들개들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 공수병은 들개나 뭐 스컹크나 뭐 이런 야생동물들한테서 오는데 그런 데서 물려서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어떤 여학생, 7살짜리 여학생이 들개한테 물려가지고 왔는데 얼굴이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한 2시간 정도 해서. 근데 만약 거기 의사가 없었다라면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미얀마 의사들이 거기까지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네. 치외 복권이라 그럴까 하여튼 그 교회는 뭐 아주 불안한 지역이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 2시간을 꼬매는데 그 꼬매는 과정을 전부 다 마을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하고 나중에 다 꼬매고 나니까 땀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뭉클했죠. 네. 그리고
한쪽에서는 닭을 잡아가지고 우리말에 닭도리탕 같은 건데 저는 닭매운탕. 예, 네. 조금 좀 좀 독특한 향기가 있었겠죠. 그렇죠. 향신료를 사용해서. 그래서 그런 게 최고의 대접을 하겠다는 예, 마을 그럼요. 사람들의 그 예. 정성이 맞습니다. 뭐 그런 감동들이 좀 있고 네. 또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우리 집 아이들한테도 그런 걸 직접 보니까 그때 그러면 자제분들은 나이가 그때는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그랬으니까 근데 매번 아버지를 따라 나서는 거예요. 매번은 아니더라도 거의 데리고 갔죠. 네.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누가 시킨 일이 아니라 어떤 마을을 찾아가서 인연이 닿아서 계속 이제 의료봉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그때 생각해 보면은 이제 마음에 남는 특별히 마음이 쓰이는 그런 사람들, 그런 환자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그렇죠. 당시에는 미얀마의 여자들이 납치를 많이 당했습니다. 납치되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 납치해서 팔아먹는 인신매매가 인신매매 있었군요. 태국으로 팔려가요. 태국은 그래도 미얀마보다는 훨씬 좋은 상태니까 여자들 납치가 되면 뭐 하는 일은 거 뻔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10년, 20년 지내다 보면 그다음에 병 들고 못 먹고 좀 많이 몸이 쇠약할 대로 쇠약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날에 또 추방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추방되면은 제일 가고 싶은 데는 자기 고향 외에는 없거든요. 네. 고향으로 찾아오면은 고향에서 있는 사람들도 또 거부를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마지막으로 찾아오고 온 게 고향인데 고향에서도 돌멩이 던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이게 이런 사람들이 문둥병, 난자들, 한센병이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지게서 동굴 속에서 살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말이죠. 아스피린 하나, 뭐 해열제 하나, 진통제 하나가 그 사람들한테 크게 도움될 건 없어요. 이미 어떤 병이라는 게 판명된 건데.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걸 갖다 줬을 때 그 사람들이 보는 눈빛. 그거는 나 환자들이지만은 우리하고 똑같은 생활을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눈빛에서 보이는 거는 그건 진짜 잊지 못할 그런 눈빛들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저도 많은 감명받고 돌아서 나오면은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찔끔하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런 곳에 그러니까 스스로 가서 자발적으로 어떤 봉사를 한다는 게 또 쉽지는 않고 여러모로 조심스러우셨을 텐데 그 눈빛 때문에 외면하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동물들도 죽을 때쯤 되면은 이게 쳐다보는 거 있잖아요. 그 애완견들 죽을 때 자기 주인 쳐다보는 그 애처럼 그 눈빛 약간 좀 눈물이 흐를 듯한 좀 물기가 있는 그런 눈빛. 그거는 진짜 정말 고마워하는 그런 눈빛이에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보살펴주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뭐 아스피린이라든가 진통제는 결정적인 치료제가 되지 못하는 그런 도움을 주셨는데도 역시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교감을 하면서 봉사의 삶을 계속 살게 되셨다는 말씀이신데 미얀마에서의 그 삶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히는 경험을 하셨네요. 그렇죠. 한국에서 살고 있을 때, 내 나라에서 살고 있을 때, 뭐 내 나라 내 조국만큼 편한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생활이 이렇게 한 번 더 이 전환점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마음에 맞고 그게 또 적응이 더 쉽게 되고 이게 내 인생이고 이것도 그런대로 한판의 인생 같더라고요.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몰두하게 되더라고요. 담담하게 이 경험담을 말씀해 주시는데 결코 녹록치 않은 그런 시간들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험들을 나누실 때 많은 분들에게 정말 전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내가 생각하는 인생이란 또 내가 생각하는 삶의 모습이란 어떤 말씀 주시고 싶으세요? 의사로서 꼭 생명을 다룬다는 이런 거는 아닌데 물론 생명을 다루는 게 의사긴 하지만은 의사는 사람의 마음을 다룰 줄 알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우리가 말 한마디 아주 작은 거 소홀한 거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항상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고 접하는 일, 내가 항상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일에서도 휴머니즘은 거기서도 찾을 수가 있고 거기도 존재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말 한마디, 욕 한마디에도 우리가 가려서 해야 될 게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을 저는
저도 학교 다닐 때 욕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미얀마에서 그 생활을 하고 난 다음부터 이게 이런 거구나. 참 커다란 전환점이 됐죠, 인생에. 의사 선생님이시고 생명을 돌보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휴머니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곳에서 느끼는 많은 사람들하고의 접촉을 통해서 더 큰 어떤 가치를 좀 깨닫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가치, 생명의 존엄한다는 거, 생명의 가치라는 것.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저거 할 때는 의사는 항상 그저 최선을 다하는 것. 물론 최선이 항상 최고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릴 줄 알면은 내 인생도 그만큼 가치가 생겨나더라고요. 네. 미얀마 다녀오신 분이 계세요. 최을성 씨께서 콩으로 들어오셨는데, 저 미얀마의 코이카 봉사단으로 다녀왔는데요. 미얀마에 계셨던 분이 또 나오셔서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15년 전에 갔던 미얀마의 아름다웠던 풍경이 그립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박사님께서 계셨던 그때는 몇 년이었죠? 그때가 94년도, 5년도, 네. 94년도, 95년도에. 그때와 지금의 미얀마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여전히 그 아름다운 자연은 그대로 있고 그 아름다운 사람들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삶을 통해서 쳇바퀴 돌듯 하던 이 한국에서의 삶에 완전히 다른 전환을 가져왔고 그래서 봉사활동을 이렇게 30년 넘게 하고 계신 오늘 이정규 박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